네. 네, 안녕하세요. 인텔리전트인 문우성이고요. 저희는 7인으로 AI 멀티 에이전트 기반 투자 인텔리전스 플랫폼 개발을 했습니다. 현명한 개미가 되고자 인텔리전으로 지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저희 에이전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팀원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내용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연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제인식이고요. 네, 서비스 개발 및 동기 목적인데 지금 마우스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 포인터. 네, 보이시면 단일 서비스 LLM의 구조적인 한계인데 저희 서비스가 왜 멀티 에이전트인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고 단일 LL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집이랑 분석, 의사결정 등이 한 모델에 좀 몰아넣어야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업은 여러 전문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기존 AI 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텔리전은 협업을 현실적으로 좀 현업의 협업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고 관심 종목 등을 통해서 좀 사용자 맞춤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그다음으로 TAM 이제 글로벌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시장인데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76억 달러에서 2033년에 1820억 달러로 연평균 50%씩 성장 예상이 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54 5.4억 47억 달러에서 53.87억 달러로 빠른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자동 매매라든가 아, 주로 이제 금융이나 보험업에서 AI 도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SOM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마켓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 타겟으로 대상을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 웹 서비스 형태로 공략을 합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데 반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의 공시 중심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말이 좀 꼬이는데요. 네. 이런 멀티 에이전트 도입 시에 고객이 겪는 3대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고객 입장에서는 가시성이 좋아야 되고 좀 버그가 없어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많을수록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 좀 추적이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이제 랭스미스 트레이싱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화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통제 있는데 토큰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통제 없이 급증하는 러너웨이 코스트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닫힌 캐시랑 조건부로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응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와 보안 측면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 데이터의 민감성이라든가 개인 식별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좀 악의적으로 LLM을 편집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에 대한 요구라든가 정책 필터링, 그다음에 오디오 트레일 등을 통해서 로그를 추적하고 자료를 저장하는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이런 부분을 내재화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뢰와 통제가 없는 AI는 금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핵심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인데요. 네, 서비스 개발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이고 데이터의 신뢰도와 커버리지 해결 측면에서 다섯 가지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저희가 뉴스 분석이 하드 코딩으로 8종목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KLX 2,500 종목이나 이상의 종목을 추가하였고 티커명을 수천 개를 저장을 했습니다. 미국 종목에 대한 미지원이 있었는데 서프 A 파일을 통해서 뉴스 검색을 하거나 재무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를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미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 내용 등을 활용하여서 미국 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잠정 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최신 재무 데이터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멀티 에이전트 결과가 좀 가중치가 없이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좀 소스 티어 방식으로 해서 4단계 하이, 미디엄, 로우, 로우
가중평균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엔터주가 SNS가 이제 가중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에서 하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라든가 아티스트의 데뷔, 복귀 등에 따라서 SNS 시그널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행하게 되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소스 가중치, 오버라이드를 적용을 해서 SNS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는 늘리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화를 하고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운영이나 비용, 그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해결 방안인데요. LLM이나 이제 유튜브 데이터 쿼터가 폭주하는 현상들이 있고 비용이나 이제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는데 각 그 에이전트 기능별로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타임 투 리뷰를 적용하는 좀 다층 캐시 구조를 적용했고요. 조건부로 좀 잡을 스타트업을 해서 불필요한 이제 호출을 차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다트가 중복 호출이 되고 있었는데 레디스 분산락을 적용을 해서 뭐 NX 없을 때만 뭐 실행한다거나 익스파이어 등 시간을 반영을 해서 아토믹 단일 호출을 보장했고요. 역등성 가드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응답 지연이 좀 있었는데 어, 1시간 이내 질문은 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에이전트를 병렬로 구성하고 사업 개요 같은 기능을 별도로 태스크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연 시간을 줄였고요. 또한 데이터만 있고 좀 맥락이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 오버뷰 기능으로서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 레그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LLM 그 요약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에이전트가 죽으면 전체가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싱크 IO.점 겟더에서 이제 리턴 익셉션 이 부분을 트루로 해서 좀 병렬 실행 측면에서 부분적인 실패를 허용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좀 랭스미스 트레이싱을 통해서 그 트레이싱이 가능하게 했고 좀 출처를 DB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가중치를 좀 부여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6대 해결 원칙 중에서 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실시간은 너무 좋지만 비용 비싼 측면에서 좀 다중 캐시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 좀 부분 실패를 허용해서 동작을 하게 했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설계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인데요. 뭐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고요. 그다음에 협업 개념을 뭐 도입한 크루 AI라든가 오토젠 아니면은 뭐 랭체인의 MS 버전인 시멘틱 커널 등이 이제 프레임워크 경쟁자가 되겠고 서비스형 플랫폼으로는 좀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로 이제 AI 빌더를 할 수 있는 인디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클로랑 좀 비슷한 개념의 뭐 에이전트 GPT 같은 거 그다음에 기존의 자동 매매 중심의 기존 금융 알고리즘 도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는 이런 그 AI 빌더라든가 이제 자동 매매 같은 데 트레이닝 도구는 많지만 저희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채우려는 빈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차별화 세 가지 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뢰성과 거버넌스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랭스미스 트레이싱을 통해서 모든 LLM의 입출력과 레이턴시를 추적할 수 있고요. 소스에 티어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품질을 수치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트레이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제이슨 파일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도화된 데이터 통합인데 다트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그를 쓰고 있고 멀티 에이전트를 5개, 5종의 멀티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있고요. 한국 공시나 미국의 전자공시 등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스, 잠정 실적 통합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보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좀 차별화된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좀 사업 개요 같은 경우는 카드 형식으로 좀 제공을 해서 이 회사의 좀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부분적인 실패도 UI를 통해서 표시를 해서 좀 신뢰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결한 UI를 통해서 한국이랑 미국 종목도 다 동일한 UI UX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 한마디로 저희는 이제 투자 결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장 전략입니다. 네, 시장 진입 전략 및 사용자 확보 방안인데요. 어, SEO 같은 경우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기능인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광고비 없이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종목이 저희가 아까 뭐 7,500여 개라고 했는데 이런 7,500개 종목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 페이지를 다 7,500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1차 타겟인 이제 이 종목이 오늘은 왜 떨어졌지를 검색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차트와 사건 원인을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2차 타겟 같은 경우에는 신입 애널리스트, 투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학생 투자 동아리. 그 다음에 어, 이런 분들이 2차 타겟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격 차별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검색 엔진이라든가 커뮤니티 등,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투자 협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웹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모바일까지 순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KPI인데요. MAU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한 30에서 5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만 명까지 확장할 계획이고요. 7일 재방문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만족도를 초기 4.0에서 4.5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비율을 30에서 45%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비용 효율 같은 경우에 이제 응답 속도가 처음에는 이제 8초인데 나중에는 좀 3초로 줄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종목당 분석 비용도 2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 전환율을 3%로 하는 게 목표고, 1차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월 매출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다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 서비스 확장 방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과 자산을 확장하는 방안인데, 니케이 지수를 제공한다든가 유럽 그 주가 정보, 그다음 신흥국도 제공하고요. 암호화폐나 원자재, 채권, 리스트 정보 등도 제공 확으로 이제 계속 자산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기능 확장인데 이제 그 유저의 포트폴리오도 분석해주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일일 리포트 주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원하는 종목들을 비교해주는 기능, 그다음에 사용자 노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익 모델은 무료 사용자랑 이제 프로를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B2B로 API 제공도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인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 행동 같은 거를 이제 검증 사례로 계속 축적을 할 예정이고, 이럼으로써 정확도도 상승이 되고, 재방문의 그 플라이휠이 형성이 되면 이제 1년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후발주자가 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가 돼서요. 이런 식으로 어,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좀 기술 스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뭐 백엔드에서 뭐 파이썬, 패스트에이파이 등 포스트그래 뭐 등등 있고, AP 스케줄러를 통해서 좀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AI랑 LLM은 뭐 오픈 AI, 랭체인, 랭그래프, 랭스미스. 그다음에 마켓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랑 한국 거래소 정보, 그다음에 미 연준 정보 등도 가져왔고, 뭐 핀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를 무료로 좀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뉴스 데이터 셋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트 정보, 미증권 거래소 정보, 서프 AI, 유튜브, 근데 한국어를 위해서 이걸 가져왔고, 스크래핑 목적으로 이것도 구현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은 넥스트.js, 뭐 리액트, 조타이 등등을 사용했고요. 네, 저희 구조는
백엔드 같은 경우는 헥사고널 아키텍처,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클린 아키텍처 해서 의존성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의존성을 구현을 했고, 도메인에는 나머지들이 어, 들어가지 않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다 각 금지 규칙을 넣어서 각각의 이제 독립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DB나 외부 API가 바뀌어도 도메인 로직은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네, 도메인 맵인데 도메인 맵 같은 게 총 24개이고요. 사용자 인증과 관련해서 4개, 시장 데이터 관련해서 뭐 스마트머니나 뭐 컴퍼니 프로파일 등 대시보드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5개, 콘텐츠 분석하는 공시 뭐 비디오, 거시경제 뭐 등등 해서 총 7개. 그다음에 메인 에이전트인 통합 에이전트가 1개가 있고요. 요청 흐름 같은 경우에는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라우트를 통해 유저 케이스 실행되고 도메인 엔티티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리스폰스 DTO를 반영하고 HTTP 리스폰스를 어,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뉴스 수집 같은 경우는 매일 6시에 수집을 하고 있고 KX 같은 경우는 장이 3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4시 반 이후 매 영업일 4시 반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세계적인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지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분기별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다트에서 이제 국내 유명 투자자 뭐 등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시, 3시에 매월 1일 3시에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멀티 에이전트 구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저 쿼리가 메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async.io.gather 여기에서 이제 병렬로 5개의 서브 에이전트로 호출을 하게 되었고요. 뉴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서프 API랑 LLM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공시는 이제 다트나 LLM, 레그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에이전트별로 그 가중치를 둔다고 했는데 뉴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0.7을 주고 있고요. 미디엄. 그다음에 공시 에이전트는 이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1.0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랑 다트를 사용하고 있고 1.0이고요. 감정 분석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레딧이나 SNS, 그다음에 GPT로 분석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신뢰도 0.3입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유튜브 검색도 하고 있고, LLM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뢰도 0.7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티어별 이제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랭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통합 시그널 합성을 하고 있고,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분리시, 뉴트럴, 베어리시 등의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컨피던스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분 실패를 허용하고 있고, 이중 캐시를 통해서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네, 소스티어 가중치 시스템인데요. 4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 같은 경우에는 다트나 SEC나 미국 IB들의 공식 리포트는 신뢰도가 높게 설정을 했고요. 뭐 블룸버그 환경 배경 같은 이제 그다음에 월가 이너스트의 뭐 리포트나 아니면은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7을 부여했고요. 이제 국내 IB 공식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는 많이 신뢰도가 여러 좀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0.5를 부여했고요. SNS랑 일반 뉴스 커뮤니티는 0.3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섹터 오버라이드 기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 같은 경우 하이브나 SM이나 JYP나 YG 같은 경우에는 0.3인데 원래 SNS는 0.7까지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합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컨피던스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고 0.2 이상이면 분리시, 0.2 이하이면 베어리시, 그 밖에는 뉴트럴로 어, 수치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캐시 동시성 복원력인데요. 좀 코스트를 줄이고 에러를 줄이는 그런 방향인데 다진 캐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스냅샷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 정보인데 거시 정보는 뭐 4시간 정도로 설정을 했고 다트 이제 회사 프로필 같은 경우는 업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1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LLM에서 사업 개요 요약해주는 분석 같은 경우에는 7일로 했고요. 이제 통합 분석 기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같은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사용했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리프레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레디스 분산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좀 차단을 하는 거고요. 셋으로 NX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실행만 되게 하는 거고 익스파이어 타임은 60초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토믹 싱글샷으로 해가지고 단일 명령 구조를 적용을 했고 TTL 60초로 데드락을 자동으로 방지했습니다. 네, 레디스가 장애가 있더라도 트루로 반환해서 그 좀 가용성을 우선시했고요. 네, 부분 실패를 허용을 해서 아까 멀티 에이전트에서 어떤 그 병렬 실행 중에서 하나가 이제 죽더라도 예외를 허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로 시그널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실패도 기능한다는 원칙을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민규님께서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원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거르지? 잠시만요.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뜨시나요? 원격. 넘어가네. 잠시만요. 넘어가.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리전 발표자 김민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보게 될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4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종목 분석입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5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병렬 분석합니다. 결과는 강세, 중립, 약세 중 하나에 신뢰도 점수가 붙어 나오고 사업기업 카드와 출처 신뢰도 분포를 함께 보여줍니다. 한국 종목과 미국 종목 모두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둘째로는 히스토리 인과관계 대시보드입니다. 종목 차트에서 이상치 탐지기가 비정상적인 봉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사용자가 그 봉을 클릭하면 AI가 이날에 왜 떨어졌는가를 추론합니다. 가설마다 신뢰도 등급이 붙고 그날의 거시 이벤트도 함께 매칭됩니다. 세 번째로는 센티먼트 분석입니다. 레딧과 네이버 종목 토론에 올라오는 글을 AI가 감정 분류합니다. 테슬라, 게임스탑, 엔비디아 같은 밈티커는 가중치를 1.35배 부스트합니다. 부정 비율을 VIX 공포지수와 비교해 시장 분위기를 가늠합니다. 넷째는 거시경제 현황판입니다. 금리, 유가, 환율, 경제 일정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상태인지 안전자산 선호 상태인지 리스크 온, 오프를 AI가 자동 판단해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이어서 5가지 기능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부분입니다. 이 국내 자금 흐름 추적을 하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순매수 랭킹을 매일 보여주고 3일, 5일, 10일 단위로 큰손이 집중 매수한 종목을 카드로 띄웁니다. 종목을 클릭하면 최근 30일 투자자별 추이 차트가 펼쳐집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입니다. 워렌 버핏, 마이클 버리, 캐시 우드 등 미국 19명의 SEC 13F를 추적하고 국내는 국민연금, 미래에셋 등 10명의 다트 공시로 추적합니다. 신규 편입, 비중 확대, 비중 축소, 청산 4가지 변동 배지로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심 종목과 개인화입니다. 테마별로 종목을 등록하면 뉴스 페이지가 자동으로 그 종목들로 필터링되고 유튜브 페이지도 등록 종목명으로 병렬 검색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회사 프로필입니다. 다트와 SEC의 회사 기본 정보에 사업 보고서를 AI가 요약한 사업 개요까지 한 카드에 담았습니다. ETF와 인덱스도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로그인 인증입니다.
가입 전 사용자가 핵심 기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토큰과 정식 토큰을 분리해서 설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기능들을 만든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텔리젠 개발팀 5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님은 저희 팀의 팀장을 맡으셨습니다. 통합 에이전트의 데이터 인프라, 신뢰도 시스템을 담당하셨고, 소스티어 가중치와 분산락 같은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김세진 팀원님은 센티먼트 에이전트 전체를 처음부터 이제 만드셨고, 미국 주식 뉴스 보강도 함께 맡아주셨습니다. 이제 문우성 팀원님은 이제 거시경제 현황판을 만들고, 저희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를 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 에이전트와 캐주얼리티 에이전트, 그리고 대시보드를 담당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영 팀원님은 이제 개인화 시스템과 스마트 머니 대시보드를 담당하셨고, 사용자가 처음 만나는 화면 대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팀원과 이제 정우진 팀원님은 외부 시각으로 꾸준히 피드백을 주시며 저희 팀을 지원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각 팀원의 담당 영역을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가장 위에 김영진 팀장님의 이게 메인 에이전트가 중앙에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김세진 팀원의 감정 분석 에이전트와 이제 문호성님의 거시경제 에이전트, 겨지- 게시- 거시경제 에이전트 그리고 저의 히스토리 에이전트와 이제 캐주얼리티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로 동작합니다. 가장 아래 이민영 팀원님의 이제 개인화와 이제 스마트머니가 사용자 경험을 이제 묶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개발 가능하면서 메인 에이전트로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김영진 팀장님의 작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RX 종목 지원과 미국 주식 확대 작업입니다. 이전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뉴스 분석이 가능한 종목이 하드코딩으로 8개에 그쳤고, 미국 종목은 아예 미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데이터는 다트 정기 공시만 받고 있었고,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후에는 김영진 팀장님이 티커 키워드 리조버 포트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DB에서 종목명과 별칭을 동적으로 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코드 000270을 넣으면 기아차 영어로 KIA 키워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전 KRX 2500개의 종목이 정상 동작합니다. 미국 주식 확대를 위해서 마켓 리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셨습니다. 티컷 형식만 보고 한국 종목인지 미국 종목인지 자동으로 추론합니다. 6자리 숫자면 한국이고 한자에서 5자의 알파벳이면 미국 나스닥으로 처리합니다. 미국 종목은 처리 경로가 이렇게 분기됩니다. 뉴스는 서프 API에 미국 영어 파라미터를 넣어 가져오고 재무는 Y파이낸스의 분기 EPS로 수집합니다. 공시는 SEC 이대거에서 8K, 10K, 10Q 같은 미국 표준 양식을 가져옵니다. 화면의 표가 KR과 US 경로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뉴스 영역에서는 KR은 네이버 뉴스와 US는 서프 API를 사용합니다. 재무는 KR이 다트, 분기보고서와 잠정실적, US는 Y파이낸스 분기 EPS, 공시는 KR이 다트, US, SEC 이대거의 8K, 10K, 10Q 폼입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UI에서 동일한 분석 결과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소스티어 4단계 가중치 시스템입니다. 코드로 보시면 소스티어를 이넘으로 정의하고 디펄트 웨이트로 하이, 미디엄 로우로 매핑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에는 오버라이드 적용했습니다. 하이브, SM, JRP, YG 같은 엔터주를 분석할 때는 유튜브, X, 인스타그램이 로우에서 미디엄으로 자동 승격됩니다. 팬덤 반응이 시그널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한 조치입니다. 종합 시그널 산출 로직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각 에이전트의 컨피던스에 티어 웨이트를 곱해서 가중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 값이 0.1을 초과하면 블리시, 0.2 미만이면 베어리시, 그 사이면 내추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세 가지의 핵심 기능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분산락 시스템입니다. 같은 종목에 동시에 5개의 요청이 들어와도 외부 API는 단 1회에만 호출되도록 막은 잠금 장치입니다. 첫 번째 요청이 레디스로 락을 잡고 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저장한 뒤 락을 풉니다. 나머지 4개 요청은 잠시 기다렸다가 DB에 저장된 결과를 즉시 공유받습니다. 60초의 안정장치가 걸려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프로세스가 죽어도 락이 자동으로 풀리고 레디스 자체가 장애가 나더라도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조건부 시작 작업입니다. 서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인데 필요할 때만 돌도록 조건을 걸어두셨습니다. 회사 목록 갱신은 24시간 이내 성공 이력이 있으면 건너뜁니다. 공시 처리는 처리할 공시가 한 건이라도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거시 위험도 갱신은 4시간 이내 스냅샷이 있으면 그걸로 복원합니다. 셋째, 사업 개요 카드입니다. 다트 사업 보고서를 AI가 요약해서 사용자가 종목을 검색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즉시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병렬 처리로 응답 지연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고, 한 번 만들어진 요약은 7일 동안 재사용됩니다. 이 요약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카드뿐 아니라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를 이해하는 컨텍스트로도 활용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로부터는 김세진 팀원의 작업입니다. 센티먼트 도메인은 처음부터 신설한 작업입니다. DDD 헥사고날 구조를 처음부터 적용했습니다. 어답터,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3계층은 명확히 분리하셨고요. 화면 폴더 트리에서 보시듯 어답터 인바운드에는 라우터가, 어답터 아웃바운드에는 외부 클라이언트와 레포지토리가 배치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포트 4개와 유스케이스 2개, 도메인 모델에는 도메인 엔티티와 표준 응답 DTO만 있습니다. 헥사고날의 원칙에 따라 순수 도메인 레이어에는 외부 의존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서 SNS 수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세진 팀원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딧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어스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신규 계정에는 인증 제한이 걸려 있어 막힙니다. 김세진 팀원이 우회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레딧 URL 끝에 .js만 붙이면 인증 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를 활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종목 토론입니다. HTML 페이지를 직접 분석해서 게시글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토스 커뮤니티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동적으로 그려지는 페이지라 일반적인 스크래핑이 막혀 있는 데다 봇 탐지까지 걸려 있어서 차기 작업으로 미뤘습니다. 인터페이스만 미리 만들어 두고 이터레이션에서 플레이 웨이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GPT 감정 분석과 민 섹터 가중치 DB 설계입니다. GPT 감정 분석 흐름은 이렇습니다. 게시물 제목과 본문을 GPT-5 미니 팀 표준 모델에 입력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내추럴로 게시물별 감정이 분류됩니다. 이걸 종합해서 분리시, 베어리시, 내추럴 신호와 컨피던스 그리고 VX 이제 비교형 함수를 오버럴 네거티브 레이시오가 출력됩니다. 이제 밈티커와 섹터별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AMC, 엔비디아 같은 밈티커는 컨피던스의 1.35배를 부스트하고 이유는 SNS 반응이 실제 간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엔터주는 1.3배, 게임즈는 1.2배, 일반 종목은 기본값 1.0배입니다. DB 설계 부분입니다. 게시물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새로 설계하고 종목별, 플랫폼별 조회가 빠르게 일어나도록 인덱스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표준 응답 형식입니다. SNS 시그널 리졸트라는 응답 DTO를 만드셨는데 종목 시그널 신뢰도 출처 등급은 물론 시장 공포 지수와 비교할 수 있는 부정 비율,
플랫폼별 결과, 근거 게시물, AI 추론 근거까지 모두 한 객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응답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시스템엔 5개의 에이전트가 각자 분석 결과를 내놓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려면 출력 형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세진 팀원이 만든 이 표준 응답 형식은 메인 에이전트가 신뢰도, 출처, 가중치로 자연스럽게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센티먼트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멀티 에이전트 체계에 매끄럽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 발견한 수정한 버그와 운영 개선 작업을 다룹니다. 첫 번째 버그는 한글 깨진 문제입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에서 가져온 한글이 DB에 깨진 채로 저장되는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 깨진 같은 알 수 없는 문자가 저장됐습니다. 원인은 한글 인코딩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EUC-KR로 인코딩 페이지를 받아올 때 변환 시점이 잘못되어 깨지는 문제였는데 이제 김세진 팀원이 뷰티풀 숲의 인코딩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버그는 의존성 주입 누락입니다. 뉴스 분석 유스 케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 하나가 빠져있던 걸 발견하고 즉시 수정하셨습니다. 이 두 버그 모두 김세진 팀원이 직접 코드를 들여다 찾아낸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 개선입니다. 분석 엔드포인트에 캐시와 자동 수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3단계로 동작합니다. 1단계는 캐시의 결과가 있으면 GPT 호출 없이 즉시 반환합니다. 2단계는 DB의 게시물이 5건 미만이면 자동으로 SNS 수집을 트리거합니다. 3단계는 GPT 분석 결과를 10분 동안 캐시로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작업입니다. 이 카드는 4가지 상태를 관리합니다. 대기, 로딩, 성공, 오류. 사용자가 어느 단계인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분석이 성공하면 카드 안에 6가지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그널 배치, 신뢰도 게이지, 감정 비율, 바 플랫폼별 결과, 근거 게시물 상위 3개, 그리고 AI가 작성한 한국어 요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카드가 종목 분석 페이지에 통합되어 다른 에이전트 카드들과 같은 패널에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5개의 에이전트의 결과가 한 화면에 깔끔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문우성 팀원의 작업입니다. 거시경제 현황판의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입니다. 매일 자동으로 4가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금리, 유가, 환율, 그리고 경제 일정입니다. FOMC나 CPI 같은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도 함께 추적합니다. 수집 주기는 데이터 성격에 맞춰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시세 데이터는 매일, 경제 일정은 주 1회 갱신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디스 스냅샷 관리입니다. 서버를 재시작하더라도 4시간 이내에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LLM이나 유튜브를 다시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복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위험도 자동 판단입니다. 문우성 팀원님이 4가지 핵심 변수를 조합해 AI가 자동 판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금리 방향, 달러 강도, 그리고 공포 지수, 유가 방향. 이 변수들을 LLM에 넣으면 리스크 온 또는 리스크 오프 판단과 근거 텍스트가 함께 나옵니다. 예시로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면 리스크 온, 성장주 신흥국 매수에 유리한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VIX 25 돌파 하면서 달러 강세면 리스크 오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에이전트와 연결과 아키텍처 기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에이전트와 메인 에이전트의 통합 흐름입니다. 거시경제 에이전트가 시장 위험도를 판단해 레디스에 4시간 캐시하면 메인 에이전트가 호출될 때 그 결과를 컨텍스트로 활용합니다. 핵심 효과는 이것입니다. 시장이 위험할 때 예를 들어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는 전체 분석 신뢰도를 낮춰서 사용자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만든 작업입니다.
히스토리 에이전트는 이제 종목의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목 코드 하나만 입력하면 8개의 외부 소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 의미 있는 사건만 골라 타임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내부 동작은 8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종목 코드를 이제 정규화하고 그게 개별 종목인지 지수인지 ETF인지를 판별합니다. 같은 종목을 이미 분석한 적이 있으면 캐시에서 즉시 결과를 반환합니다. 처음 보는 종목이면 4개 소스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Y파이낸스와 다트, SEC 그리고 글로벌 뉴스 API들을 이용합니다. 수집한 데이터에다 같은 사건이 여러 소스에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자동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사건은 AI가 제목과 인과관계를 추론합니다. 특히 급등, 급락, 상위 세 건은 별도로 캐주얼리티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마다 중요도 점수를 매겨서 DB에 저장하고 캐시에 1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개별 종목입니다. 애플이나 삼성등 같은 개별 회사는 기업 이벤트, 공시, 뉴스, 거시 환경을 모두 결합해서 분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입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지수는 개별 기업 공시가 의미가 없으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시 이벤트와 인과 규칙을 따로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입니다. SPY나 QQQ 같은 ETF는 자산 클래스 단위 분석에 더해 상위 5개 보유 종목의 이벤트로 분해해서 함께 보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종목 하나만 입력해도 자산 종류에 맞는 분석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비정상 패턴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5가지 탐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경우, 급등락을 말하고, 두 번째는 5일 동안 누적해서 10% 이상 움직인 경우, 셋째는 20일 누적에서 15% 이상 움직인 경우, 넷째는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패턴, 다섯 번째는 짧은 기간에 큰 변동성이 몰려서 나타나는 경우, 각 패턴마다 차트에 다른 색상의 마커가 자동으로 찍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는 색상만 봐도 어떤 종류의 이상 움직임인지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탐지된 사건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실적, 배당 같은 기업 이벤트, 그리고 M&A 계약 같은 공시, 그리고 금리 CPI 같은 거시 이벤트, 그리고 일반 뉴스로 나눠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시 이벤트에는 2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원인 자체인 사건은 예를 들어 FOMC 발표는 자체가 이유고, 시장 반응으로 나타난 사건, 예를 들어 VIX 급등은 추정 사유와 신뢰도를 따로 붙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2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캐주얼리티 에이전트입니다. 왜 이날 급등 급락했는가라는 질문에 AI가 직접 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트의 비정상 움직임이 자동으로 마커로 표시되는데 사용자가 그 마커를 클릭했을 때 AI가 동작합니다. 미리 분석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LLM 비용을 절약하는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4단계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날짜의 주변의 뉴스 공시, 거시 지표를 동시에 수집합니다. 2단계로는 LLM이 8개의 도구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3단계로는 3개에서 6개의 가설을 생성하고 각각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로는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출처를 검증하는 후처리를 거칩니다. 분석 결과는 DB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봉을 2번째로 클릭하면 즉시 응답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UI입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는 좌우 4대1 비율로 2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좌측 큰 영역에는 차트와 타임라인 카드를 만들었고 우측 좁은 영역에는 종목 검색과 자산 프로필을 배치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민영 팀원의 작업입니다. 관심 종목 기반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설정 페이지에서 관심 종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엔터 같은 테마 그룹으로 묶어서
원하는 종목을 클릭 한 번으로 등록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등록 정보가 다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뉴스 페이지에서는 등록한 종목 관련 뉴스만 자동 필터링되고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종목명을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관심 종목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전체 최신 뉴스와 일반 주식 영상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국내 스마트머니입니다. 먼저 스마트, 먼저 스마트머니가 뭔지 짧게 정의하겠습니다. 개인보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높은 외국인, 기관, 저명 투자자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투자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큰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 장 마감 30분 후에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의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데이터가 매일 DB에 쌓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중도 점수 계산 방식입니다.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를 각각 정규화한 다음 두 점수의 평균을 집중도 지표로 만드셨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만 골라내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만 사들이는 종목은 걸러지고 두 세력이 함께 들어오는 종목만 카드로 뜨게 됩니다. 스마트머니 집중 매수 종목은 3일, 5일, 10일 중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종목명과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집중도 게이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투자자별 순매수 랭킹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세 탭으로 나뉘었고 종목을 클릭하면 최근 30일 투자자별 매매 추이가 차트로 펼쳐집니다. 외국인은 파랑, 기관은 초록, 개인은 노랑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글로벌 국내 저명 투자자 포트폴리오 추적입니다. 글로벌은 미국 SEC 공시를 기반으로 19명을 추적합니다. 워렌 버핏, 마이클 버리, 캐시 우드 같은 투자자와 빌 에크먼, 레이 달리오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투시그마 같은 대형 퀀트 운용사까지 포함됩니다. 분기마다 2월, 5월, 8월, 11월, 15일에 자동으로 최신 공시를 가져옵니다. 공시 파일을 분석하고 종목 식별 코드를 우리가 아는 티커로 변환한 다음 전 분기와 비교해 변동 배지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국내는 다트 대량 보유 보고를 기반으로 10명을 추적합니다. 국민연금, 미래에셋, 삼성, KB, 신한 같은 주요 운용사부터 박현주, 강방천 같은 저명 투자자까지 포함됩니다. 국내 수집은 매월 1일 새벽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상장주 상위 800종목을 가져와 5% 이상의 대량 보유 종목 중 추적 대상 투자자만 골라냅니다. 기존 보유 데이터와 비교해 변동을 계산하고 DB를 업데이트하는 흐름입니다. UI에서는 4가지 변동 배지로 한눈에 보입니다. 이번 분기에 처음 매수한 종목은 신규 편입, 주식 수가 늘어났으면 비중 확대, 줄어들었으면 비중 축소, 완전히 제거됐으면 청산으로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통해 투자들의 투자 흐름 변화를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실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GitHub랑 OKR, 슬랙을 활용을 했습니다. 메인에 직접 푸시를 하지 않고 항상 PR 워크플로우를 따랐고, 이제, 음, 머지 후에 포크 싱크를 하고, git 패치 업스트림, 또, 긴 머지 같은 명령어들로 이렇게 코드를 통합을 했고, 이제 실제 PR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 이제 메인 에이전트 통합 분석이나 소스티어 4단계 섹터 오버라이드 같은 부분들
그 GitHub 코드에 통합을 했고, 이제 슬랙 협업으로는 여러 채널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슬랙으로 협업할 때는 제가 세진 팀원님께 어, 코드 통합에 관해서 이제 빈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세진님께서 그것을 수정해서 GitHub에 올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만든 홈페이지 라이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 엔텔리전 로고가 나오고 그리고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성님께서 만드신 거시경제 현황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저 리스크를 파악해서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 이런 거를 표시해주는 이런 섹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단 근거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일정 알림 파트도 있는데 이제 네 다가오는 경제 일정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잠정 실적 발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또 이런 걸 오늘의 매크로 분석이란 것을 또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 어,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긴장으로 유가와 금이 동반 상승하고 이런 거시경제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부분과 유튜브 부분은 저번 1, 2차 때 만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아, 이거 원본 뉴스로 가는 링크가 되겠고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이게 됩니다. 저장된 기사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저장된 뉴스가 보이게 되고 삭제나 보기 또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관심 종목 관리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음, 뉴스나 유튜브가 관련 종목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로 보이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이 삼성전자 관련 영상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뉴스 또한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저번 1, 2차 때
만들었던 공식 뉴스, 그리고 재무 에이전트가 이렇게 돌아서 메인 에이전트가 답변을 내놓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진님께서 만드신 SNS 감정 분석 에이전트 답변과 기업 정보 관련된 기업 정보 관련된 칸도 하나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회사 개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공시, 재무 에이전트 나오고 밑에 SNS 감정 분석 칸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렇게 그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Q&A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넣으면은 방산 관련으로 질문을 넣으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기업 정보 같은 것도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관련해서도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셨는데요, 팀원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요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드로우다운 회복 분석이라는 그 기능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과 가설 이렇게 아, 인과 가설이 이렇게 나오고 더보기를 누르면은 유사 과거 사건도 보여주는데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스토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라든지 퇴임 퇴임 그 이슈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진 변경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머니란 이제 그 기관 기관이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엄청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주식시장을 보는 주식시장 이렇게 흐름을 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머니도 볼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팀원분께서. 그래서 이제 해외 스마트 머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까지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선택할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애플을 제일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라이브 시연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고 이제 음, 네, 시연 시나리오는 방금 보여드린 것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포함이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 4차 프로젝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제가 미처 반영을 못 해놓은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팀원분들 소감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으로서 다 팀원분들이 다 잘 따라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다고 느꼈습니다. 세진님께서는 이제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해주셨고 네, 열심히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성님께서는 AI 에이전트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고 이제 많이 배워서 좋겠다고 해주셨고 이제 민규님께서는 음,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왜 필요할까라는 본질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저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네, 민영님께서는 이게 네, 잠시만요. 아, 제가 민영님 저기 소감을 찾지를 못해서 이거 죄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작업하는데 가장 어려우셨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진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배포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님께서. 네. 음, 음. 아무래도 배포 어제까지도 계속 하면서 뭐 메모리 이슈도 나고 그랬으니까요. 음.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포인트였나요? 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네,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음,
약간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해보고 싶은 거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어, 참, 그, 아까 슬라이드 초반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제 생각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긴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거 써가지고서 그 안드로이드나 저 애플, 저 뭐야, 아이폰 그쪽에다가 이제 출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 저 탈세 문제로 저거 뭐냐, 그 등록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좀 되긴 했죠, 시간. 그것 때문에 그 아마 하시게 되면은 크뭉에다가 저거 의뢰 하나 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저거 뭐야, 그 테스트 다시 해야 돼가지고 한 2주 동안 아, 그런 거 네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질문 전부 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컨피던스를 어쨌든 그 확률 베이스로 계산을 했는데, 어, 지금 엔틀리젠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계산을 그 고정시켜 놓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뭐 그 확률을 계산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걸까요? 컴, 아, 죄송한데 컨피던스를 고정시켜놨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뭐 0.7, 0.3 이걸로 이제 있었는데 값이 고정 값인 건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경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혹시 가중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 그 네. 컨피던스라고 해서 신뢰도? 네. 신뢰도. 음,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 어떤 거를 더 신뢰하냐. 그래서 그 신뢰도에 따라서 가중치 값이 이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 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봐볼까요? 앞쪽에? 그게 좀 약간 어떤 구성이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 그, 우성님 쪽이었나? 그게? 작업하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 컴피던스 같은 경우는 고정한 게 맞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았던 걸로 그 아, 상황이 네네네. 저기 있네요. 맞나요? 어, 다시 그 뒤도 한번 가보실래요? 네. 컴피던스랑 가중치는 별개거든요. 컨피던스랑 가중치 별개로 하셨군요. 네네. 컴피던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음, 컨피던스 계산할 때는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고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안 들렸나요? 그, 저기 보면 0.7이랑 0.3 요거를 어떻게 하셨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고정값인지 아니면은 계산값인지. 고정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질문 완료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발표하는 형식이 어쨌든 사업성 관련된 것 쪽으로 이제 또 접근도 하셨는데, 어, 네.
실제로 이걸 비즈니스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왁구 같은 것도 좀 잡아보신 건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틀리젠 팀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발표하신 분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